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영화 마이클이 5월 13일에 개봉을 했죠. 자, 저도 영화의 개봉을 손꼽아서 기다렸는데 사실 이거는 마이클 잭슨을 영화관에서 즐긴다는 설렘보다도 솔직하게 영화 한 편에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라는 설렘에 조금 더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사회를 가가지고 영화 마이클을 보고 왔었고, 그 후기와 또 영화의 정보들을 묶어가지고 지극히 개인적인, 그리고 이 영화가 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마이클이라는 영화는 지금 이미 전세계 박스오피스 6억 불이 목전이고 전세계적으로 이미 대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이게 평론가와 관객들의 평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평론가는 망작이라고 관객들은 명작이라고 하는데, 관객들 안에서도 뭐 누구는 망작이라고 명작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꼭 본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절대 안 본다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게 영화를 보면은 다 왜 그런지 이해가 가요. 그게 되게 신기한 일이죠. 이 영화가 2022년인가 제작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마이클 잭슨 역으로 누가 캐스팅되는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어요. 자파르 잭슨, 저메인 잭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의 조카인 사람인 거죠. 아마 99%의 사람들은 이 영화 때문에 자파르 잭슨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실제로 이전에 영화 출연작이 없고 이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자신의 최고 작품이고, 솔직히 말하면 가족이 아니었다면 절대 누릴 수 없는 호사와도 같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전기 영화가 어느 정도 미화되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라고 해도, 이거는 너무 대놓고 어용 영화가 아닌가. 실제로 이 영화에는 잭슨 가족이 아주 깊게 관여를 했고, 프로듀싱에는 마이클 잭슨 유산 관리인인 존 브랑카와 존 맥클레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죠. 이 존 브랑카는 실제 영화에 출연하는 그 존 브랑카가 맞습니다. 마일즈 텔러가 역할을 맡았던 그 사람이고, 이 자파르 잭슨을 주연으로 세운 것과 그 다음에 이 마이클 잭슨의 유산 관리인들이 프로듀싱에 올랐다, 그렇다면은 쉽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영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당연히 마이클 잭슨이라는 인물의 객관적인 투영보다는 마이클 잭슨의 신화를 지키는데 중점을 두는 영화라는 거죠. 이 영화에서 어떤 마이클 잭슨의 인간적인 고통이라던가 어떤 음악적인 고뇌라던가,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마이클 잭슨의 어떤 시련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일절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기야 나오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무언가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그런 갈등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한번 쭉 보시고 이거를 나중에 요약을 해보면은 이게 약간 투명 드래곤처럼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캬 하고 가수 중에서도 최강의 마이클 잭슨이 울부짖었다. 마이클 잭슨은 졸라 짱세서 가수 중에서 최강이었다. 백인들이 도망갔다. 마이클 잭슨이 짱이었다. 이게 2시간 동안 이제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즉 뭐 객관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제3자의 시선, 이런 거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다. 2시간이 오직 팬들에 의한, 그리고 팬들을 위한 서비스 영화예요. 진짜 마이클 잭슨이라는 인물을 알고 싶으시면은 다큐멘터리나 전기, 아니 뭐 복금의 특집을 보셔도 좋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런지 마이클 잭슨의 어떤 사적인 영역이나 아니면은 뭐 본인만의 독특한 취향이라던가 그런 거에는 좀 굉장히 터치만 하면서 마이클이 이걸 왜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당위성 정도만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시간 안에 담기니까 이게 구멍이 조금씩 날 수밖에 없죠. 자, 원래 가수들 전기 영화는 2시간 안에 모든 걸 눌러 담느라 서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기본이고, 이 영화도 뭐 그렇게 막 좀 촘촘하게 짜여진 영화는 아니에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클 인생이 워낙 파란만장하다 보니까 이 서사를 딱 1988년에 매드 투어까지로 한정을 했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막 숭숭 뚫려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명 드래곤처럼 마이클 잭슨이 짱이었다 서사로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서사에 숭숭 뚫린 구멍을 채우는 게 바로 여러분이 아는 마이클 잭슨의 역사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꿰고 있는 그 지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이클 잭슨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재밌을 수밖에 없는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 영화의 이제 가장 큰 이야기거리 중 하나였던 좀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를 다룰 때 가장 주목을 받는, 그리고 또 평론가로부터 가장 많이 비판받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아동 성추행 논란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튼 토마토의 평론가 평점이 상당히 낮은 점에도 이 부분이 이제 꽤나 기여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 논란을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아예. 사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영국에서 마이클 잭슨 뮤지컬을 봤는데 그때도 조금 느꼈던 그 생각이긴 해요. 이 뮤지컬에서도 딱 데인저러스 투어 오프닝을 마지막으로 이게 내용이 딱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거 진짜 정면 돌파를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싶었는데 이게 이제 기사에서 나온 바로는 원래 영화는 그 논란까지 다루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다뤘다가 조단 챈들러 관련한 그 어떤 묘사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30년 전의 그 합의문을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영화를 통째로 갈아엎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과 돈을 조금 더 써서 통째로 갈아엎은 내용이 지금의 내용입니다. 그 영화의 산막을 보시면은 그 여러분이 똥을 싸다가 갑자기 뚝 끊기는 기분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His story continues.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구마 먹은 느낌이랄까? 약간 갑자기 이게 끝이야? 하면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아쉬움의 하나일 수밖에 없죠. 뭐 원래는 이 논란을 다루려고 했다. 근데 못 넣었다. 이런 거는 사실 영화 측 사정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결과물만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고가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고가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던 영화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내용 그 자체입니다. 이 영화에는 악역이 없어요. 자, 2시간 내내 마이클 잭슨은 짱이라서 백인들이 도망갔다 서사로 이게 흘러가니까 악역이랍시고 이제 영화에 넣은 사람이 바로 마이클의 아버지인 조 잭슨이란 말이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족이 개입한 영화라서 조 잭슨도 꽤나 미화되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뭐 의외로 알려진 사실대로 뭐 마이클 잭슨을 학대하고 돈줄로 여기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어요.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뭐 합의 내용 때문에 그 산막을 통째로 드러낸 뒤에 마이클 잭슨의 최대 실현이라는 장치를 만들려고 이거를 좀 조 잭슨 쪽으로 이거를 실현을 좀 옮겨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 영화를 보시면은 조 잭슨이 마이클을 두고 우리 집안 최고의 돈줄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2시간 내내 마이클이 가족을 위하는 것이라며 돈을 벌려는 조한테 휘둘리다가 결국 가족의 품에서 벗어나고 주체성을 찾는 게 결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라는 거죠. 과연 마이클은 가족의 품에서 벗어난 게 맞나? 당장 이 영화부터 조 잭슨의 손자인 자파르 잭슨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잭슨이라는 이름이 이제 수십 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당장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알 사람은 알지만은 매드 투어 즉 영화가 끝나는 그 타임라인 시점 이후에 실제로 이제 조 잭슨이 세계일보 측으로부터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독단적으로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을 추진한 사실이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무산이 됐지만은 이 조 잭슨으로부터의 독립을 영화 서사의 마지막으로 두기에는 이게 떠오르는 발레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잭슨가는 마이클 잭슨 없으면은 못 살거든요.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아마 지금도 잭슨가에서 자넷 잭슨 빼면은 마이클 잭슨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영화를 향한 반대 의견도 분명히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여동생 자넷 잭슨은 자신이 영화에 등장하는 걸 반대해서 아예 영화 속에서 지워진 존재가 됩니다.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딸인 페리스 잭슨은 대놓고 이 영화가 환상 속에서 하는 일부 팬덤의 영화판 영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또 아들인 프린스 잭슨은 제작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이었고 모두가 반대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찬성한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 아무튼 이 영화를 보실 때는 가족끼리도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혔다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요약을 해보면은 이 영화는 객관성이 없고 돈 벌려고 만들었고 그리고 구멍도 좀 많고 그리고 똥 싸다가 끝나는 영화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영화가 왜 전 세계적인 흥행 열풍을 일으켰느냐? 그거는 순전히 마이클 잭슨이기 때문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알면서도 속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부터 대충 영화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었고 팬으로서 뽕 막 쫙 맞고 가고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근엄하게 야씨 니들 진짜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자 이 마인드로 영화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프닝부터 마이클 잭슨 음악이 딱 나오거든요. 스튜디오 딱 로고 올라갈 때부터 마이클 잭슨 음악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그냥 심장이 갑자기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와씨 내가 이거를 극장에서 듣는구나. 그러니까 영화가 이거는 괜찮네 이거는 별로네 하면서 좀 이성을 갖추고 보다가도 마이클 잭슨 음악이 나오면 그냥 내가 녹아버리는 거야 이러고. 그러니까 최전성기만 다룬 만큼
우리가 아는 곡들만 이게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이때쯤에 어떤 씬이 나오겠구나, 어떤 공연으로 나한테 마이클 뽕을 심어주겠구나, 그게 다 예상이 가. 근데 그 영화는 딱 이렇게 답해요. 맞아, 우리 그렇게 할 거야. 근데 그래서 네가 뭘 어쩔 수 있는데, 딱 나오는데 예측을 했으면서도 소름이 쫙 돋는 거지. 그리고 이 자파르 잭슨의 재현도를 얘기하자면 이게 솔직히 훌륭한 편입니다. 잘했어요. 물론 이따금씩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와서 마이클 잭슨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르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충분히 영화관에서 보고 노력 많이 했구나 라고 말할 정도가 되는 모방이었고요. 자, 이 영화는 완벽하게 마이클 잭슨이라는 IP 하나로 승부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결코 명작은 아닙니다. 다만 마이클 잭슨의 가족과 유산관리재단이 마이클의 명예를 이제 지키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여서 제작한 영화는 맞아요. 그래서 팬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클 뽕은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영화라는 거죠. 그래도 팬이면 가서 즐거운 경험이 될 거라는 건 맞다. 자, 한 번쯤은 봐도 충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2번은 안 봅니다. 한 번이면 되는데, 어쨌든 이 마이클 잭슨의 영화를 영화관에서 듣고 본다는 자체가 굉장한 저한테도 큰 자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도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솔직한 영화평을 제가 이제 남겨드렸는데, 계속 영화를 기대하시거나 혹은 영화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이클 잭슨의 앨범과 굿즈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빰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마이클 잭슨 최고의 순간을 담은 아기자기한 피규어와 또 영화 OST, 그리고 영화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마이클 잭슨의 앨범 LP를 드립니다. 스릴러와 빌리진, 그리고 스무스 크리미널과 콘서트장에서의 모습을 모두 담은 피규어 4종류, 그리고 앨범 스릴러와 오프 더 월의 피처 디스크 LP를 드리고요. 영화의 OST로 공식에만 있는 레드 컬러 바이닐 OST를 비롯해서 카세트 테이프와 일반 CD 버전까지 모두 드릴 예정이에요. 1000원과 500원, 그리고 100원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선물까지 모두 구성했으니까 편한 제품으로 부담 없이 한번 응모해 보시고요. 후원금은 추후에 더 큰 이벤트, 그리고 복고맨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영상의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응모해 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혹시 제가 만든 이제 다른 마이클 잭슨 영상을 못 보신 분이시라면은 이 마이클 잭슨의 50분짜리 특별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스릴러 앨범의 제작 과정, 배드 앨범의 제작 과정, 그리고 슈퍼볼 하프타임 쇼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같이 봐주시면은 더 마이클 영화를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복고맨이었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드 복고맨, 렛츠고.